응? 시험을 다 못 봤나? 너희들이 아무도 올 생각을 하지를 않지? 가장 또 중요한 또 물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머지 파트야 혼자서 그냥 양 채우면 되는 부분이지만 뭐 물리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것들이 오늘 할 내용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난이도로 치면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이 좀 더 수월하고요. 오늘 좀 1주차 수업 때 우리가 그래도 한 번에 좀 다 다룰 수 있어서 포물선은 일부러 쌤이 좀 빼놨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또 포물선 들어가면 또 공식을 외워야 돼, BT로 풀어야 돼, 막 머리 아파야 할 것 같아가지고 첫 시간은 좀 가볍게 준비했고요. 근데 물리 부분이긴 하지만 통합과학에서 요구하는 물리가 항상 물리가 아닌 거죠. 항상 더 깊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만 이제 기말까지만 좀 어떻게건 버티면 이제 기말 2학기 기말 때 물리 나오고요. 그 중간에는 이제 좀 없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교재에 있는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좀 보시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봐주셔야 될 내용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항상 늘 그랬듯 테마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테마는 딱 3개.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의 법칙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왜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찾기 위한 문제였어? 물리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부분들은 다 물체들의 위치 찾는 부분이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들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이야기도 했어. 물론 우리는 그 운동을 포물선 운동에서 보통 이제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이 빠르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녀석을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되는 녀석이 누구인 거야?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을 우리는 뉴턴이라고 하는 친구가 사람이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해서 저 힘을 이야기하겠다. 결국 우리는 힘을 공부한다. 물체의 위치 찾는 거야. 마찬가지로 물체가 어떤 빠르기를 가지고 어떤 시간대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이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테고요. 글자 선택을 잘못했네. 강조하려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영상 보는 친구들은 아마 뭐야 하나도 안 보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우리는 뉴턴의 운동의 법칙 테마 1에서 이야기되는 녀석 한번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 뉴턴의 운동 1법칙 이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뉴턴의 운동 1법칙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불리는 게 뉴턴의 운동 1법칙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대한 내용을 관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성 부분들 들어가는데 물리에서 성자가 들어가면 다 무엇을 의미한다? 성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체가 현재의 무슨 상태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무엇이다?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관성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구나. 핵심 포인트가 운동 상태야. 자,
그 교재에 있는 빈칸 채우기는 쌤이 나중에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지금 구조 부분에서 포인트 잡아줘야 될 부분이 살짝 교과서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 어떻게 되면 운동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일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케이스야. 첫 번째, 너 빠르기가 변하니 변하지 않니. 즉 빠르기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빠르기가 뭐 해야 돼? 변하면 안 돼. 달리 표현하면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두 번째,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 방향 역시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방향도 뭐 해줘야 돼? 일정. 그래서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 빠르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방향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관성,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두고요. 그러면 우리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답부터 이야기하면 관성력의 크기, 성질의 크기인 거지. 그래서 관성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답부터 이야기하면 only 누구한테만 영향을 받는다? 질량한테만 영향을 받는다. 운동 상태에 살펴볼 때 관성의 크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는 무엇? 질량이다. 실험을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실험들을 이야기하게 되네요. 자, 우리는 빗면에 다음과 같이 여기 이제 윤재가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윤재가 학원 일찍 왔으니까 나는 좀 쉬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쉬는 꼴을 못 보는 성욱이가 너가 감히 쉰다고? 1kg짜리 돌멩이를 빡 하고 다음과 같이 놨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떼굴 굴러가겠지.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성질들이 나타날 텐데, 중간에 누군가 나타나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막아버렸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좀 밀리다가 뭐 하겠어? 정지하겠지. 분명 운동하고 있었는데 얘는 정지했네? 아, 운동하고 있었는데 정지했네. 운동 상태가 변해버린 거야. 이번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실험들을 할 텐데,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곳에서 이번에 똑같이 윤재가 누워 있었는데, 이번에는 쌤이 1톤짜리 1000kg짜리를 놓았어. 소리부터가 다르죠. 대굴 굴러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던 이 녀석이 막아선다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은 계속해서 뭐 하겠어? 운동하겠죠. 처음에 운동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운동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물체는 계속 운동한답니다. 아,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쥐포가 되다 보니까 이 녀석은 계속 떼굴 굴러가네.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의 크기는 오로지 누구만 보면 된다? 질량만. 쌤,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질량이 작아도 속도가 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잘못된 개념이야. 왜? 처음부터 관성을 정의한 갈릴레이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물론 속도가 크면 운동이 훨씬 운동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겠지. 근데 정의하는 당시에 그걸 안 넣었기 때문에 속력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친구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1kg짜리 돌멩이가 100m/s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100kg짜리가 1m/s로 움직이고 있었대. 그러면 누가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관성이 큰 거야? 누가? 관성은 누가 커? 무조건 질량만 보는 거야? 속도 보는 거 아니야. 질량이 크면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구나, 관성이 크구나. 그래서 너가 관성이 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크기가 누구에 의존한다? 질량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저 성질을 살펴보다 보니까 두 가지 종류로 나오더래. 왜? 초기가 처음에는 뭐 하고 있었어? 정지해 있었어. 그런데 그 녀석이 계속 뭐 하려고 들어? 정지하려고 든대. 이것도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관성을 보고 관성의 종류라고 이제 쌤이 붙여놨는데, 우리는 정지에 있는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정지관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운동관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은, 운동관성은 어떻게?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운동, 틀린 말은 아니야.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 운동관성. 그래서 관성에 대한 정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운동상태에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관성의 크기는 only, 누구? 질량만 관여한다. 속도 관여하지 않는다. 관성에 대한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지관성과 무슨 관성? 운동관성이 있다. 그래서 좀 쉽게 나오면 정지관성과 운동관성들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의 정지관성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야기할 테고요.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저 부분인 거죠. 다음과 같이 천장에 줄이 매달린 물체가 있었는데 줄 A, B가 다음과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쌤이 힘을 갑자기 주었대. 힘을 갑자기 주면 누가 끊어져? 힘을 갑자기 주게 되면 그 이유는 관성 때문에. 근데 관성으로 설명하려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설명할 때 어떻게? 힘을 갑자기 준다? 힘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돼. 힘을 갑자기 주게 되면 내가 여기에 이 B의 줄을 당길 텐데 이 B의 줄을 당길 텐데 늦었네? 야 근데 우리 더운데 왜 지금 에어컨 안 틀고 있지? 틀어둘까? 자, 그럴 줄 알고. 자, 힘을 갑자기 준다. 힘을 전달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내가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그 힘이 여기까지 전달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힘을 갑자기 주게 되면 어디 끝까지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물체가 박살나진 않겠지. 그 전에 어디가 끊어지는구나? B가 먼저 끊어지겠구나. 왜? 힘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 언저리에서 힘이 다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런데 힘을 천천히 주면서 잡아당겼대. 힘을 천천히 주면서 힘의 크기를 계속 키우는 거지. 그러면 힘을 천천히 주면 그 힘이 어디까지 전달돼? B의 줄을 타고 가서 A의 줄을 타고 가서 천장까지 다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천천히 준다. 힘이 전달할 시간이 이미 충분해. 그러다 보니까 힘의 근원에서부터 가장 먼 지점의 약한 부분이 뭐 하는 거야? 끊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힘을 천천히 주면 어디가 끊기는구나. 아, A 지점이 끊기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편할 거야.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 뭐 예시로 지금 이야기되는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면 우리 이불에 먼지를 털 때 어떻게? 이렇게 털잖아. 그치? 그러면 그 이유 살펴보면 얘는 좀 쉬우니까 이불에 붙어있는 먼지들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불을 운동을 시켰기 때문에 얘는 운동을 하려고 들 테고요. 붙어있는 녀석들은 뭐 할 테니까? 계속 정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분리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는 녀석인 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실험 한번. 쌤이 종이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이게 두 개가 분리되지. 왜? 내가 이 종이한테 힘을 주는 순간, 그치? 그 힘이 전달돼야 되거든. 근데 그 전달되는 게 얘한테만 다 전달이 돼버려. 이까지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쌤이 힘을 천천히 주게 되면 나한테 힘을 받은 이 물체가
여기까지 이 물체한테도 전달되다 보니까 둘이 뭐 하는 거야?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관성으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에 어렵다.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돼. 어떻게? 힘의 전달 시간을 놓고 어디 운동을 해야지, 어디가 끊어져야지. 이런 부분들은 다 관성의 하나의 종류야. 자, 그래서 정지관성,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이거 관성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되면 가만히 붙어있는 녀석한테 힘이 갑자기 작용했대. 근데 왜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 설명하는 게 말 붙이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쌤이 이걸로 이야기한 거야. 자, 두 번째 우리 운동관성의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은 케이스인 거지. 나는 계속 가려고 하는데 돌부리에 걸렸어. 그러면 신발이 있는, 발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지 못하지만 나는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관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예들, 정지관성이 어떤 거고 운동관성이 어떤 건지 정도만 친구들이 알더라도 뭐 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자, 버스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 버스로 이 부분들 이야기되면 혹시나 학교에서 관성력 이러한 부분들 이야기하잖아.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 봐봐, 버스가 이 녀석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뭐에 있었냐면 정지에 있었대. 정지에 있어서 그 안에 있던 나도 뭐하고 있는 거야? 정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작한 거야. 속도가 변한 거야. 그럼 버스가 운동하는 거지 나는 운동하려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런데 이 그림을 살짝 옆에서 더 이렇게 그려보면 이 다음 순간에는 버스가 앞으로 가는데 나는 어디 있으려고 드는 거야? 원래 위치에서 왼쪽으로 갔잖아. 그럼 나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나는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쏠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왜? 원래 있었던 위치에 계속 있고 싶은 거니까. 이걸 좀 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관성력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 예시를 이걸로도 좀 바꿔주세요. 정지관성의 대표적인 예로 물컵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움직였대. 그럼 물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돼? 정지에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앞으로 출발하니까 나는 뒤쪽으로 쏠렸지. 무엇 때문에? 관성 때문에. 물은 정지에 있었는데 컵이 갑자기 왼쪽으로 출발했어. 앞쪽으로 출발했어. 같이 우리가 쏠리는 것처럼 물의 모양이 어떻게? 이 녀석이 뒤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쏠려버린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번에는 운동하고 있던 이 버스인데 얘도 우리가 물컵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물컵으로 이야기하는 결과하고 똑같을 테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을 보면 안 돼. 운동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정지했답니다. 정지하려고 들어.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은 왼쪽인데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왼쪽인데 힘이 어디로 작용했기 때문에 얘는 정지하겠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겠지.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그러면 이 녀석은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물컵에 대한 부분으로도 꼭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관성에 대한 정의, 관성의 크기, 관성의 종류 이야기했고요. 빠바밤. 자, 그럼 관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이 법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되는 이 관성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녀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물체에 작용하는 누구? R자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 시그마. 모든 힘을 다 뭐해라? 더해라. 그 물체한테 나타나는 힘을 다 더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 상태를 유지할 조건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조건 뭘 쓰면 돼?
물체한테 작용하는 알자 힘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합력 알자 힘. 그게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부분을 같은 표현으로 문제가 나오면 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조건이 무엇이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 운동 상태 유지 조건. 그럼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이구나? 물체한테 작용하는 합력 알자 힘이 얼마? 0이 되면 된다 라고 이야기되는 게 관성의 법칙,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조건이구나. 자, 갈릴레이의 사부 실험, 말 그대로 어디 머릿속에서 하는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고요. 다음과 같이 갈릴레이는 처음 위치에서 이러한 국면에 처음에 가만히 놓았더니 이 녀석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나중에 순간 정지하면서 같은 위치까지 올라오더래. 그래서 이 빗면들을 바꾸어가면서 하되게 되더라도 뭐 하는 거야? 같은 위치까지 늘 올라오는구나. 왜? 에너지 보존이다. 되다 보니까. 근데 이 빗면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얘는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등속 운동을 할 것이다. 등속 직선 운동 5글자로 등속도 운동 4글자로 줄이면 등속 운동. 빠르기가 정해져야지만 올라가는 높이가 뭐 할 테니까 정해져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는 합력 알자 힘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등속 운동 하는구나 라고 갈릴레이는 이야기했고요. 보통 교과서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죠. 더 이야기되면 갈릴레이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등속 운동하는데 갈릴레이는 어디까지? 지구 표면에서 등속 운동을 하네? 그런데 지구는 뭐하니까? 둥구니까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겠구나. 그럼 등속 원운동 할 때도 무엇이? 힘이 필요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잘못된 결과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다면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 등속 원운동 할 때 힘이 필요하다. 갈릴레이가 잘못된 결과를 얻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뉴턴의 운동 2법칙 들어갑니다. 잘 알고 계시든 뉴턴의 운동 2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살펴보다 보니까 뉴턴의 운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야기 바로 해봅시다. 쌤은 뉴턴의 운동 2법칙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원인 결과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저런 원인 결과 법칙들을 하고 있었던 시대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다는 자만심들이 엿보이죠. 우리가 원인을 안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무조건 예상할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서진이가 진짜 밤을 새워가지고 기말고사 대비를 한 달 내내 했어. 원인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야. 왜? 예외들이 계속 발견되다 보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있고 그리고 간단한 원인 결과 법칙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운동 상태가 변하지? 왜 운동 상태가 변할까 살펴보았더니 무엇?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한테 무엇이 작용하며 힘이 작용하는데 아무런 표현 없으면 그때 그 힘은 무슨 힘? 알자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한테 힘이 작용하며 운동 상태가 변하네?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질량을 영어로 매스니까 N으로 좀 이야기하고요. 힘을 포스니까 우리 F로 이렇게 그냥 표현합시다. 그래서 N분의 F 이런 식인데 의미는 질량을 가진 녀석한테 힘을 작용하게 되면 운동 상태가 변하겠구나.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그 운동 상태가 모양 변화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빠르기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 빠르기 변화 우리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는지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아, 시간 동안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걸 빠르게 변화를 측정했네.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들을 뭐 하겠다? 측정하겠다. 이게 결과로 뭐 했으니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간은 우리가 좀 t로 이야기할 것이고요. 속도 변화량이니까 변화량은 그리스 대문자로 델타 쓰고요. 뒤에는 속도 의미해 주시면 속도 변화량 표현하는 거지. 그럼 속도 변화량은 항상 변화량 수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 나중 속도에서 누구의 속도를 빼주는 것이구나.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 가속도의 법칙,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배운 관성의 법칙하고 좀 살펴봐보자. 관성의 법칙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힘이 일정하다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질량이 커버리면 운동 상태의 변화에 방해되는 게 커지겠지. 그래서 이 질량에 대한 형태는 어디에? 아,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나타나다 보니까 관성이 크다는 말은 운동 상태 변화가 잘 안 나타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위쪽에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되는 누구? 힘이네. 힘은 누구?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 원인 결과로서 관성에는 반비례하고 원인에는 비례하니까 누구 그 결과물로서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가 뭐 하겠구나? 나오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왜 이래? 벌써부터 졸아 냉동고로 만들어버릴 테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의 법칙, 뉴턴의 운동 이 법칙,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관성하고 힘이었던 거야. 그 원인하고 힘 때문에 누가 빠르기가 운동 상태가 얼마나 변할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계 그래프 역시 살펴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 관계 그래프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우리는 누구? 해석에 대한 문제들만 살펴보면 되겠네. 오른쪽은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속도로서 주어져 있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Y는 AX 형태의 1차 그래프네요. 그럼 X축에 누가 있어? 시간이. Y축에 누가 있습니까? 속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속도 부분을 살펴보다 보니까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을 앞으로 우리 엑셀레이트 이야기 하다 보니까 누구 A로 이야기할 텐데 이 녀석 그대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네.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관계식이 다음과 같으니까 기울기 의미하는 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무엇을 의미하겠구나? 가속도를. 지금 운동 이 법칙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포물선 운동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서진아 힘들지만 이쪽 부분은 왜냐면 포물선 운동하기 위한 전초전이야.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기반이 돼 있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야기됐던 여기 무엇? 관계 그래프에 대한 형식으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자, 관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Y축의 속도가 X축의 시간이네. 그럼 시간 부분의 속도를 살펴볼 텐데 기울기 살펴보면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겠네. Y축은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인 너가 무엇을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럼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무궁무진하게 많아. 왜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잖아.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네? 원인이었던 무엇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힘이 일정하구나. 기울기가 일정했네. 속도 변화량이 일정했네. 가속도가 뭐하네? 일정하네. 힘이 뭐였구나?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관계 그래프를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게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야.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저 내용들 이 자식들 그러면 계속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지. 인생 쌤이 잠깐 쉬어갈 때 PPT에 있는 내용 뽑아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 보시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아마 친구들 직보 자료로 나갈 때는 쌤 PPT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추가되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 계속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봐보자. 다시 한번 관계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해주셔야 될 부분들, 첫 번째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은 원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이 R자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시간 동안에 누가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가 결정되는구나. 원인 결과 법칙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운동량과 충격량도 껌으로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 내용들을 관계 그래프로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관계 그래프를 살펴보니 다음처럼 VT 그래프에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살펴보다 보니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다음과 같이 y는 ax 형태로 1차 그래프로 주어져 있네. 그럼 x축에 누가 있어?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y축을 살펴보는데 이 y축은 우리는 속도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의미하면 이 x축이 의미하는 건 뭐야? 시간 변화량인 거지. y축 의미하면 이 y축이 누구야?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지. y축은. x축 살펴보니까 x축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언제나 일정하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야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y축이 의미하는 거 결국은 무엇이구나? 속도 변화량이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구나? 가속도구나. 가속도가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래서 뽑아낼 수 있는 첫 번째 속도 시간에서 기울기가 뭐하네? 일정하네. 무슨 운동하는구나?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구나.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같은 표현으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네. 더 뽑아낼 수 있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소리는 가속도의 원인이 누구인 거야? 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힘도 일정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네. A와 B 중에 기울기가 누가 더 커? A와 B 중에
B의 기울기가 더 크지. 그 이유는 힘이 A 물체와 B 물체 중에 어디에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 B에 더 크게 작용했구나.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시면서 친구들이 관계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인데 F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얼마? EF가 주어졌을 때 속도가 변하는 종류가 뭐 하는구나? 다르구나. 그래서 가속도와 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고요. 그냥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와 질량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 이야기했습니다. 조종.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제일 마지막 법칙이고요.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우리는 무슨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힘은 항상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운동의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쌤 입장에서는 힘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 근원에 대한 것들을 알아봐주는 녀석이다. 자, 실험을 할 거야. 하! 서진이 너 왜 나 때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왜? 내가 서진이를 때리면 서진이도 누구를 때리는 거야? 나를 때리는 게 되니까. 아,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그걸 이야기한 게 뭐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그래서 힘은 항상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 이게 인쇄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이대로 이게 나오는가? 현재 슬라이드 미리 보기. 근데 이게 왜 계속 깨지게 나오지? 창에 맞춰. 됐어. 이걸 안아주면 친구들이 안 자겠지. 그래도 자면 혼날 줄 알아. 이 녀석들. 인쇄. 그래, 내가 뭘 했지? 선택한 영역. 미리 보기. 이게 나오면 안 잘 거라는 확신으로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떻게? 힘은 어떻게 작용한다? 쌍으로. 이 표현들을 이제 길게 이야기한 게 힘은 항상 어떻게? 힘은 항상 상호작용. 그래서 저 상호작용이다. 쌍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야. 달리 표현하면 쌍으로 작용한다.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체 A가 내가 윤재한테 힘을 뭐하면 가하면 윤재도 나한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뭐한다? 가한다. 라는 말인 거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 작용 반작용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편하겠지. 니 왜 나 때려? 원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역발상할 부분들이 있어. 물리는 좀 똘끼가 있어야지 항상 잘할 수 있는 거야. 일석이봐. 아인슈타인 똘끼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은 항상 어떻게 쌍으로 작용하는구나. 잠시만 인쇄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렇게 자료를 주면 다음 시간 때 너네를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보겠다라는 소리까지 되겠죠. 자, 아이고 손 조심. 지금 교과서하고 지금 내용이 다르니까 지금 친구들이 잔다라고 생각을. 이 용병 약했네. 쌤이 좀 이따 찍어 드릴게. 자, 지금 쌤 이 내용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찾아야겠지. 빨리 찾아 이제. 찾았어? 어때 윤재야? 처음부터 나눠주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냥 괜찮을 것 같으면 안 나눠줄 수 있어. 자, 찾았죠?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쌤이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색깔 이렇게 좀 넣어둔 부분들은 확실하게 친구들이 그 구조의 부분들, 중요도 있는 부분들은 내가 좀 색깔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에서 보면 굉장히 잘 안 보이겠지만. 안녕하세요. 양상으로 아,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앞에 앉아도 돼. 그래요? 잠시만. 받았나?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데 안 가지고 온 거지. 예. 굳이 이었으면 좋았어요. 당연히 이거 쓰지. 자, 오늘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우리 학원 교재고요. 이거 지금 스탬플러를 찍어야 되는데 쌤이 지금 좀 못 찍고 있거든. 근데 쌤 또 처음 왔으니까 잠깐 간략하게만, 쌤 절대 교과서대로 안 나가고요. 쌤 스타일로 나가고 항상 테마 잡고 나가. 그래서 현재 테마 1로 이야기되는 게 뉴턴의 운동 법칙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운동 3법칙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의 내용하고 책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쌤 설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우리 서진 씨가 계속 잘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쌤 PPT에 있는 내용들 지금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 내용들 꼭 좀 정리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통합과학은 암기다 보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시험 점수가 안 나오고요. 암기를 다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 구조화된 작업들을 잘 해놔야 돼. 내가 이 단원에서 테마 3개, 핵심적인 개념이 있었어. 그러한 부분들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힘은 어떻게 쌍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게 작용, 반작용의 힘과 두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평형관계에 있는 힘을 뭐하는 문제? 구분시켜줘야 되는 문제들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작용, 반작용이 됐건 두 힘의 평형이 됐건 힘의 크기는 다 뭐하는구나? 같구나. 하지만 방향은 다 무엇이구나? 반대구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죠. 항상 작용, 반작용은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 B가 A한테 힘을 작용했대. 그럼 이 힘은 우리는 예를 들어 B가 A한테 작용한 힘. 그럼 작용 반작용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쌍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B가 A를 잡아당겨? 그럼 A도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겠네요. 이 두 힘의 관계가 무슨 관계? 크기는 같고요. 방향은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 또 이런 친구들 있어. 쌤,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수학 논리고요. 물리에서는 가능해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엇에 대한 의미? 방향에 대한 의미니까. 한 녀석이 오른쪽이면 다른 한 녀석은 왼쪽이구나 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힘을 보고 우리는 작용 반작용의 힘, 이 내용은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뉴턴의 이 운동 3법칙, 운동의 법칙은 통합과학에서 이야기하지만 물리원 올라가면 수능 테마 중 20문제 중 한 문제가 평형관계에 있는 힘하고 작용 반작용에 있는 힘들 구별하는 문제가 20문제 중 하나가 나와. 고3 애들이 보는 수능 문제에.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내용이 거의 어려운 내용이 없어. 수준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한번 정리하실 때 굉장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래.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두 물체 사이에서. 그럼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서로가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 중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쌤, 그러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항상 누가 두 물체 사이에서 쌍으로 나타나는 걸 하나로 표현했던 거예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겼다면 물체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도 중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힘의 이름에는 두 물체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이구나. 중력은 나만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지구한테 주는 것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우리는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다. 두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놓을 수가 있겠지. 이 물체가 있는데 평형관계에 있는 힘은 우선 한 물체에 작용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한 물체에 작용을 하는데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나타나대.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보니까 이 두 힘을 우리는 합쳤을 때 합력할 자임이 0이 돼버릴 때 우리는 그 두 힘을 보고 평형관계에 있는 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당연히 한 물체에서 작용하니까 얘는 합칠 수 있는 거지만 얘는 두 물체니까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힘과 누구 평형관계에 있는 힘을 뭐해라?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큰 틀로 보면 한 물체, 두 물체로 구분할 수 있고요. 오케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통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주어하고 누구 목적어가 바뀐 관계면 얘들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의 힘. 근데 너무 그렇잖아. 자,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봅시다. 자, 책상 위에 다음과 같이 물체가 놓여 있거든요. 책상 위에 물체가 놓여 있는데 쌤도 글자가 잘 보이지 않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1, 2, 3, 4. 그럼 F1로 표현되는 이 힘을 살펴보자. 그럼 F1으로 표현된 이 힘은 무슨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 이야기되고 있지. 이 힘의 반작용은 어디 있는 거야?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고 있으면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뜻이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살펴봐봐.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어디 있는 거야? F2가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이들의 관계가 무슨 관계구나? 작용 반작용이구나. 그래서 작용하는 그 물체들 작용 반작용 구분하려면 작용 반작용과 평형관계 구분하려면 힘을 받는 물체 안에 힘의 작용점을 꼭 좀 넣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지.
왜 정지해 있겠어? 힘이 크기가 같아서. 틀린 말은 아닌데 앞에서 배운 걸로 유추가 들어가면 힘이 배운. 합력 알자 힘이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 정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드는 거겠지. 그게 무슨 법칙이었어? 관성의 법칙이었었잖아. 합력 알자 힘이 0이 돼서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데 정지해 있네? 계속 정지해 있지. 그러니까 누군가 얘한테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라는 거야. 그런데 누가 줬을까라고 살펴보니까 붙어있는 책상이 줬겠구나. 그래서 이 녀석의 힘을 우리는 F, 지금 이게 책이 이게 F4로 이야기되고 있어. F4로. 그래서 책상이 책한테 주는 힘이래. 이런 힘들 우리는 지구가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부르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중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살펴보면 책상이 누구한테 힘을 주고 있어? 책한테. 그러면 반작용력으로 누구? 책은 책상을 아래쪽으로 뭐 하겠구나? 누르겠구나. 그래서 통합과뿐만 아니라 물리원에서도 이런 표현도 굉장히 잘 써.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F3,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F4. 이들은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하지만 핵물체에 작용했던 F1과 F4는 너네는 무슨 관계? 평형관계. 왜? 크기는 같고 한물체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어서 알자 힘이 0이 되는 힘의 관계를 우리는 평형관계에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F3, F4 이런 힘을 뭐라고 불릴까? 지구가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불렀다면 책이 책상이 책을 한테 작용하는 힘을 작용 반작용인데 작용 반작용의 힘은 항상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 지금 저 하나의 힘으로. 상률이? 실험 한번 해볼까요? 저 힘이 무엇인지? 이 힘은 널 만지고 있는 게 아니야. 힘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우리는 이 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rmal force라고 이야기해. 직역해 보세요. 뭐? 무슨 힘? 너무 일반적인 힘인 거야. 다 무슨 힘? 접촉하고 있으면 다 무슨 힘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normal force라고 불리는 거야. 근데 이 normal force를 한국말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이 힘을 뭐로 이야기하는 거야? 수직항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친구들 굉장히 수직항력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그냥 바로 가셔도 돼. normal forc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재의 여자친구를 한테 스킨십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나랑 수직항력에 대해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새끼 뭐지?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나 손잡고 싶어. 너무 이거 뻔한 스토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리 잘하게 되면 지금처럼 연애도 고급화된다니까? 오빠하고 수직항력에 대해서 공부해보지 않으려? 난 널 만진 게 아니야. 수직항력을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서인 거야. 나는 너를 만진 게 아니고 수직항력을 알려주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기분이 나빴다면? 불쾌했다면? 난 널 불쾌하게 할 의도가 없었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쌤이 이러는 거 잘 알아. 저 새끼는 또라이니까 절대 불쾌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 신고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힘과 평형관계에 있는 힘. 이번 중간고사 때도 굉장히 좀 물리 파트 어렵게 나왔다면 아마도
이쪽 부분은 수능 문제들 변형해서 나오는 형태가 좀 예상이 되거든. 그래서 쌤이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보 전쯤에 한 번 더 이 파트 부분들은 문제 풀면서 쌤이 이야기하겠지만 미리미리 좀 연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뭐 이거 하나 정도 친구들이 읽어보시면서 주어하고 목적어, 손이 용수철, 용수철이 손을, 용수철이 추를, 추가 용수철을 어디에 작용하는 건지 확실하게 친구들이 좀 구분만 좀 해주신다면 평형관계와 작용반작용에 있는 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비비빅. 그래서 테마 1 지금 운동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늘의 부분인 거죠. 운동량과 충격량 테마 2고요. 테마 3은 깜찍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테마 1하고 테마 2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오늘의 핵심이다. 테마 3은 그냥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넘기셔도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